첫 연애 때 알았으면 좋았을 현실 조언에 대해서 저희가 주변에서 3명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사귀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허용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들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거든요. 어떤 분야든 그제 그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평남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은 왜 앞으로만 갈까요? 왜 돌이킬 줄 모를까요? 첫 연애 때 알았으면 좋았을 현실 조언에 대해서 저희가 할 건데,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좀 후회된다, 틀렸구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희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여러 가지 현실 조언에 대해서 저희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미모의 서연님께서 또 여러 꿀팁들을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주변에서 3명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지인들은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쵸. 근데 보통 여성분들은 남친에 대해서 조금만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야, 그냥 끝내, 헤어져, 이런 말을 먼저 하지 않나요? 아니면은 약간 부러울 때도 약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잘못 판단할까봐. 그래요? 모르겠는데. 보통 헤어지라고는 잘 말 안 해요?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 네. 저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네. 친구가 얘기를 해줬을 때 남자가 친구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 생각이 들면은 저는 좀 그런 얘기 해줘요. 너가 그 행동을 하는 거를 너희 부모님이 봤을 때 슬퍼할 것 같으면은 걔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를 부모님이 봤을 때. 근데 그런 피드백을 3명에게 듣고 했을 때는 헤어져야 한다. 네, 헤어져야죠. 그럼 객관적인 3명 정도면 객관적이네. 되게. 그 어떤 부분에서 얘는 만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친구들이 조언해 줬었나요? 일단 좀 폭력적이었고요. 근데 어릴 때는 이걸 잘 몰라요. 나를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또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란 건 아는데 잠깐 화가 많이 났었겠지. 내가 화 나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본인을 약간 타이르려고 하죠, 제 자신을. 좀 그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줄 수 있나요? 그 큰 소리를 냈어요. 근데 제가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좀 그날따라 목소리가 크게 나가는데 이제 그때 상대방은 화가 많이 나서 쳤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친구가 또 그렇게 해놓고 미안하다고는 해요. 근데 너가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내 손이 그렇게 나간 거야 라고 하면은 정당화시키는구나. 근데 이거를 지금 20살, 21살 친구들한테 말하면은 걔네도 그런가? 내가 괜히 자극을 했나? 할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한테, 첫 연예인 친구들한테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찼을 때는 헤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 보면 진짜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 못 헤어져가지고 되게 힘들게 연애하다 결국 뉴스까지 나오고 안 좋은 경우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아마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 되게 비슷한 경험이나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거든. 그럴 때는 맞아. 가장 친한 사람들 도움을 요청해. 부모님이라던가 도움을 요청해서 더 강하게 가야 돼. 강하게 얘를 눌러야지.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사람의 세상을 완전히 지금 짓밟아 버려야지만 알 수 있는 것 같고, 여성분이 설득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 약해져서 다 나쁜 짓 해놓고 미안하다, 사랑해서 그랬다, 울고 짜고 어쩌고 그러면은 저렇게 자존심 센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바뀔 맞아. 수 있겠구나. 맞아. 그리고 이 사람이 저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가엾기도 하다, 이런 걸로 진짜 옆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한 번도 바뀐 걸 본 적이 없어. 완전히 눌러줘야 돼 그냥.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민성 씨한테 연락 주시면 건당 30만 원. 저걸로 사업 한번 해봐. 싼 거예요. 대훈님이랑 뭐 민성님은 그러면 이제 저는 일단 가장 첫 연애에서는 연애에 대한 로망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듣고 했었던 데이터들, 연인끼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리미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감정과 스킨십과 서로 간의 어떤 온도와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귀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허용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자꾸 막 뭐 과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나를 막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좋아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미스매치가 조금 많아서 섣불리 조금 이제 좀 헤어지게 되지 않나.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완전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사귀면은 무조건 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뭔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 상대가.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창욱 씨는? 싫은 말 못했었던 게 참 잘못됐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잃기 싫어서 내가 늘 좋은 말만 했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연애다 보니 이 사람이랑 좋은 것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건 건강하지 못한 연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조율까지도 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이게 싫은데 이게 별론데 그리고 이거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를 내가 입 밖으로 못하니까 내 마음이 힘들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관계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라고 하면, 신뢰가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속 시원하게 말하고 같이 조율을 해 나가야지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 같다. 뭐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이 아파서 뭔가 염증이 나고 이제 손가락 한 마디로 끝낼 일인데 이거를 곰고 골마서 그죠. 손목을 나갈 수도 있거든. 손목이나 맞아요. 팔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미리 쳐내는 게 맞지. 나도 원래 창엽 씨가 얘기했던 거를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다면 나는 첫 연애 때 지금 생각하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 휩쓸리지 않아.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20대 때 19살 이럴 때는 사실 사리 분별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쉽게 휩쓸려 분위기에. 그러니까 나도 뉴질랜드 유학했을 때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사는 친구들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두 명이 같이 3명 중에 2명이 갑자기 연애를 하는 거야. 근데 얼떨결에 다 연애를 하는 분위기인 거야. 나도 갑자기 어쩌다 하게 된 건데 하고 나서 되게 후회했지.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때는 창엽 씨가 말한 대로 또 싫은 소리도 못했어. 얼마나 못했냐면 그 친구가 도서관을 갔다 온다고 시내를 나갔어. 근데 친구가 전화 야, 네 여자친구 본 거 같은 다른 남자애들이랑 있더라 해서 무슨 소리야? 하고 가봤는데 도서관 옆에 있는 노래방에 남자들이랑 같이 노래방을 간 거야. 그래서 내가 문을 딱 열고 갔는데 걔 혼자 여자고 남자 3명이랑 같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열받아서 딱 이제 얘기했지. 공부하러 간다면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걔가 오빠는 어떻게 내 친구들 앞에서 나한테 창피를 줄 수 있냐? 공부하다 잠깐 나온 거다. 완전 가스라이팅.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 뭐라고? 미안해. 좀 이유가 뭘까요? 그 왜 연애할 때는 처음에 자꾸 약간 누구나 착한 사람 증후군에 걸리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누구나 갈등을 피하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그거야. 이 사람을 잃을까 봐. 맞아요. 두려움이죠. 두려운 거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서툴 수도 있죠. 나는 좋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또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갈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거는 배워야 되고 어차피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맞다. 네. 착한 사람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억지로 갈등을 피한다고 하면은 그 스킬 레벨은 그냥 0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봐야 된다. 유명한 말이죠. 버릴 수 있어야 가질 수 있다는 말이 있고 운동할 때도 힘 빼라고 하죠 몸에. 그냥 똑같은 건데 힘 빼야지 임팩트를 줄 수 있듯이 힘을 이렇게 꽉 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리고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연애에 대한 로망이 있을 텐데 로망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 관계 그리고 상대 그리고 나 또한 전부 다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흔히들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거든요. 어떤 분야든. 그치. 처음이면은 다 완벽하려고 그러고 아는 척하려고 그러고 문제 없어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거든요.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많이 넘어지잖아. 그랬어요. 똑같아.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보여주는 건 당연한 거야.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너무 두려워할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첫 연애부터 장기 연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나의 취향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 엄청 좋아하는 순댓국집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집을 맨날 간다고 하면은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집을 가보면 뭐 반찬이 다를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간 재료가 다를 수도 있고 순댓국의 자체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게 되는데 평생 그거 하나만 먹고 이거 맛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맞아.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연애가 저는 그 한 번 나에 대해서 재조정하는 때 있잖아요. 네. 뭐 초점이든 설정이든 내 생각이든 하여튼 재조정하는 건 네. 관계가 단절된 다음에 이때만 가능한 거지. 관계가 어쨌든 헤어지지 않고 쭉 늘어지면은 그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른다 그래도 처음에 세팅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바뀔 수가 없어. 한번 헤어져야 그 과거에 실패했던 거를 맞아. 돌이켜 보면서 이제 그 재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사람과 사귈 때 만날 때 내 모습이 이뻐야 돼요. 내 모습이 이뻐야 네, 한다. 나의 우는 모습이 너무 슬프고 막 맨날 짜증나 있는 그 모습들이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만나도 돼요. 그치. 만날수록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됐을 때. 내 자신이 싫어질 때. 혹시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런 게? 바람 피는 걸 분명 아는데도 뭔가 착한 병에 걸려서 용서를 하려고 한다거나 모른 척을 하려고 한다거나. 근데 누구나 첫 연애 때는 비참하게 자기가 그냥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 같아. 이 영화의 주인공인 것 같고 해피엔딩일 거야 라는 게 있는데 맞아. 현실은 안 그렇지. 맞아. 자, 일단 오늘 첫 연애 때 알아야만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된 건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이라서 두려운 마음에 행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뻣뻣한 실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무언가의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로 조금 이제 좀 좁혀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현 씨는 보면 별로 싫은 걸 지적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네. 그래서 아마 참았을 것 같아 많이. 역시 약간 참으시기도 하고 참기도 하시고 죄송합니다. 네.